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에 계엄군을 투입한 문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의 공급 확대론으로는 6.17 및 7.10 상황을 제대로 못 봅니다. 우파 및 보수 매체들의 논점 바꾸기가 시급합니다. 부동산 유튜버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6.17 및 7.10 상에서 부동산 값이 성공적으로 잡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장난이 아닌 거죠. 거의 뭐 계엄군으로 봐야 되죠. 자, 계약 시장 경제가 뭡니까?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이거 헌법재판소 판례도 나 있어요. 계약 자유 원칙이 뭡니까? 민법에 나와 있죠. 쌍방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사적 자치 원칙이죠. 광주 민중항쟁에서도 공권력 남용이라고 계엄군을 말할 수 있는 것도 계약 자유 원칙의 사적 자치 원칙 때문입니다. 좌파는 뭐든지 내로남불입니다. 홍남기 기재부팀 아마도 누군가의 하명을 받았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아마도 성공적으로 진압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양 개념으로 수요 공급을 아주 뽀르꾸 경제학으로,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 음이 보충한다,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이 자동으로 따라간다. 이게 개소리. 그리고 과잉 금지의 원칙, 이것도 홍남기 씨가 가볍게 씹어 먹으시고, 과잉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구글 검색 엔진에 한번 쳐보시고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근데 하여튼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한마디로 정부가 국가 보호를 하자고 하면서 시민을 총기로 빵빵빵 쏴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적절하면서 정당하고, 그리고 그게 최소한으로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헌법 원칙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무전적인 정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아시아적 전제군주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미치는 게 신종교 할아버지들 전부 다 아시아 고대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이 헌법 파괴예요. 빨갱이가 파괴하는 게 아니야. 고대를 그리워하면은 당연히 고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면은 아시아가 당연히 법이 없었지. 그런데 그러니까 있는 그 자체로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시아가 야만이 아니었다. 그건 서양의 기독교인이 서양 사람들의 한국 자꾸 반론을 차단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생각에 해당되는 아시아적 신존재 있지 않나요? 유교신, 불교신, 도교신, 무당에 불러오는 각가지 신 다 대봅시다. 그 신을 인식하는 게 뭔가요? 아시아적 전제군주 맞지? 27년, 지난 30년간, 1980년대 후반 이후에 30년간 검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억압당해서 규제당해서 그렇지 뭔가 대안이 있긴 뭐가 있어요? 없지.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이것에서 부동산 시장을 잡자면서 정부가 무제한적 파워를 구사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세금 납세 거부 운동, 이거가 아니라 명백하게 지금 행정 자체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양 해원신앙, 문지양 뚫어주셔서 증상교 강증산한테 해원상생 그 개념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은 연고가 닿는 사람이야 뻥 뚫리지, 연고 안 닿는 사람이 폭망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그러니까 무당신앙 폄하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무당신앙으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체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좌파가 쓴 논문 다 읽어봐도 그래. 그러니까 좌파가 대놓고 선전선동할 때는 좌파끼리 맞는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학자로서 어떤 사람과 선전선동가로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만요.
학자로서 논문답게 쓰는 사람이 대중 그 매스미디어 나오면은 전부 다 김어준이야. 그래, 김어준처럼 해야지 그 돈 받아 먹겠죠. 좌우지간. 국가주의라고 막 비난했잖아요. 여기 헌법도 무너져, 자유도 무너져, 시민정신도 무너져, 민주주의도 무너져, 행복권, 인권 다 무너져. 그런데 두목주의를 바뀌었어요. 시진핑 그 시스템처럼. 두목주의에서 이거 다 무너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좌파 독재란 말이 또 그 연고 잡기를 하면 듣기 서운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 잘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야 잘한다고 했지. 시스템상으로 뭐냐 이겁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수요 공급을 하면 수요가 저절로 따라온다. 이건 세이의 법칙이거나 혹은 신종교인의 음향조화로 이루어진다. 몽상이 깔려 있습니다. 몽상의 몽상. 수요 공급 곡선은 서유럽 사람들의 삶을 전제로 있습니다. 서로마는 개신교 카톨릭 지대입니다. 여기서 자유무역이 나왔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통상적으로 자본주의 대표 신분인데 서로마 상황이죠. 상품 화품 문제에 대해서 삶의 본질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성찰까지 포함됩니다. 반면에 동로마는 동방교회 영역입니다. 여기 농업지대입니다. 유럽은 입지로 구분되는데 서로마 안에도 동로마 추종자가 있고 동로마 안에 서로마 추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마 안에 동로마 추종자는 뭐 서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사 이런 식으로 되고 동로마의 서로마 추종자는 그 반공 그 공산주의 안에 자유주의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관을 장악하여 룰루랄라 하려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 됩니다. 광주민중항쟁이 무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엄군을 이렇게 군사작전식으로 투입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바라보는 사람 봅니다. 이건 서방 자유진영의 프레임화된 기억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우파 게시판에 꾸준히 이런 식으로가 실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 뭐랄까 역사 왜곡 금지법 시대니까 일단 통과. 근데 일단 나머지는 우파 게시판 찾아보시고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잉금지법을 위반을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그래서 그 광주민중항쟁에 대해서는 광주시민군의 정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권 성희롱을 을 변호하면서 자기 편 시족 연고된 인권 변호사인데 자기 또 연고 밖에는 성희롱 하듯이 자기들 내부에는 권력의 남용은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 밖은 권력 남용하고 싶다. 자기들 안에는 권력 남용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 밖에는 권력 남용하고 싶다. 부동산 시장에. 경제는 생산 요소와 금융 요소로 나뉩니다. 주 52시간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미 망했고요. 여기에 중국 역병이 더했습니다. 여기 금융 요소, 저금리와 미국 연준 돈 풀기가 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야 주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인플레가 나오면은 한국이 주식으로 인플레 해지하는 사회입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동산 뜨는 심리가 있는데, 행정권이 무슨 군사작전식으로 들어옵니까? 무제한적으로 들어와요, 무제한적으로. 여기 이런 식 바람잡이들요. 아무래도 신문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쓰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한국 신화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창세 신화 같은 거. 마을 아재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지왕이 세상을 창조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계 부채를 잡는 거는 그래요. 부채를 잡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 벌어서 부채를 갚거나, 아니면, 나를 가지세요. 하면서, 기업에서도 부도나는 기업이, 자기 본체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기업 팔고, 뭐 팔고, 그런 식으로 갚거나, 돈 벌어 갚거나, 자본을 감소시키는 식으로 해서 갚거나.
그래서 디플레이션 함정 가자고 그렇게 하면은 다 잡혀요. 근데 안 하잖아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재무제표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정부가 축소되니까. 부동산 버블은 노무현 때와 문재앙이 큰 격입니다. IMF 김대중 때는 김영삼 때 작살난 거 회복하는 걸 별 인상이 없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노무현 말기 기준으로 물가 상승 정도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상승분이. 수요 공급 곡소 이 주장이 얼마나 개소리인가. 새로 짓는 공급은 무조건 종전자산, 깨부신 집보다 아주 비싸야 돼요. 그래야지 개발 이익이 남습니다. 만약에 종전자산보다 싼 가격을 하면요, 뭐가 벌어지게 해요. 컨센서 도산이지 뭐. 그래서 아포유 부동산 유튜버가 뭐 공급 확대하면서 다시 김정호 교수의 프레임을 살리는데,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거는 리만 사태로 키코로 강남의 자산가들이 조금 그러기 상황, 그게 전부였잖아요. 왜 그거를 공급이라고 그래. 공급 아무리 해도 신규 공급 가격을 1원도 낮출 수 없었어요. 낮추면 바로 건설사 부도야, 부도. 건설사 재무제표, 재개발 재무제표, 이거 모를 수가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가세현 강용석 변호사도 계속 김정호 교수 프레임을 강조하는데, 재무제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리차드 쿠의 대차 대조표 불황 검색 그거 쳐보세요. 그러면은 잘 나와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내려가는 거하고 가계 대출하고 연관 관계. 그러니까 가계 대출하고 가계 대출 끼워가지고 부동산 잡는 거하고 지방자치제하고 건설사하고 중앙정부하고 은행하고 다 연결해요. 재무제표가. 그래서 부동산이 내려가잖아요. 저축은행하고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저축은행하고 은행이 또 이제 부실자산 많다고, 은행도 무수하게, 은행 자체가 나를 가지세요 하는 거 아시죠? 지금 5천만 원까지 보호. 그게 뭔데요? 은행이 나를 가지세요 하고 경매 나오는 거잖아요. 경매 나와서 5천만 원까지가 경매 무과로 보호된다. 마치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보호되는, 그렇게 경매돼도 무조건 그게 안고 새로 산 사람들이 안고 가는 게 5천만 원까지다. 빚의 청산, 다른 거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없어요. 두 가지예요. 빚을 갚다, 나를 가지세요. 개인 투자자가 자산 손실 없이 가계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은 빚을 벌어서 갚는 거예요. 일본이 정말 대단한 거는, 일본 칭찬하면 친일파 어쩌고 하는데, 한국 정부하고 비교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 있죠. 일본, 제 스스로 그래요. 무의식이 일본 소설 읽으면은 주인공 이름이 안 외워져. 프로이트 무의식에 이런 게 자기 몸 안에 있는 뼛속에 박힌 의식으로 일본에 가깝냐 여부인데, 일본 소설 읽으면은 주인공 이름이 안 외워져. 그리고 전공이 아닌 거 공부하면은 바로 잊어먹잖아요. 그 다음에 전공인 거 공부한 사람들은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그게 전공이에요. 공부하는 즉시 잊어먹으면은 전공이 아니야. 게다가 무의식으로 잘 까먹으면은 그것도 싫어하는 게 무의식에 있는 거고. 근데 좌우지간 일본 정부가 빚을 최대 다수가 벌어서 갚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안 하잖아. 나를 가지세요. 이거를 최대한 막아는 주는데, 어느 순간에서는 그게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너무 길지 않은 시간에, 근데 지금은 아니다 해가지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고 선택을 하면은, 국민 앞에 또 호소력 있게 하면은, 그럼 재무제표가 다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도 축소해야지. 게다가 그 공무원도 다 잘라야지. 뭐, 지금 나를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그 가계부채 청산 아니면은 벌어서 갚게. 둘 다 아니면 뭐야. 가계부채 뭘로 정리해? 수리수리 마수리 얍? 이거 믿는 거냐고. 수리수리 마수리 얍? 마을 아재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걸 믿는 거냐고. 호남 농민들 수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지금 그 고대 사회를 그리워하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버블이 꺼지면 통화수축 함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버블이 꺼지면은 일단은 그 은행도 정부도 기업 건설사도 전부 연결이 됐으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면은 그래요. 피비린내 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쭈쭈쭈 좋다 좋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쭈쭈쭈 하는데 동시에 그 한국의 구구는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좌우지간 그래요. 정책 솔루션이 정부 방향이 선택이 그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불가피인 줄 알았어요. 다 부동산 한 사람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리차드 쿤은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홍남기 부동산 정책이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안정을 원한다. 그러면은 매도 물량 나온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나를 가지세요 이거거든요. 갭 투자한 사람은 융자 허벌나게 끼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매물로 나온다. 나를 가지세요. 그러면 이게 또 다 연결이라고 했죠. 은행 그렇게 부동산도 내려가고 은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일반 행정부 쭉쭉 다 연결이라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말하는 거 보면은 재무제표가 다 연결이다. 제가 선대인의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그거 보면서 이 새끼 놀부 저리 가르다. 재무제표가 다 연결이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 그런데 이미 상당수 많은 가게가 꼴딱꼴딱 넘어가게 가계부채 쌓아놨어요. 그걸 쭉 아래로 내린다. 그러면은 콜딱콜딱해서 입까지 올라왔던 수위에서 이게 사람의 머리를 꾹 눌러봐요. 그러면은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람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익사하면은 다 연결돼요. 순서대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익사하는 사람 나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선택을 하신다면은, 이런 선택으로 하면은 정부도 자른다. 근데 그것도 아니야, 보면은. 그러니까 팔지도 않게, 가격을 매수하지도 않게, 그 다음에 매수가 멈춘 공간에서 증세. 그러니까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코로 못 살게 한다. 정부만 잘 살게 한다. 이거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국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부가 보충적 기능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전방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세금에만 목적을 하면은 이거 완전히 노론 독재 재림이지. 백골징수하던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게 또 절망의 뿌리 원인이잖아요. 그 원인의 뿌리에는 개표 조작이 있고, 개표 조작 의혹 사건, 컴퓨터, 그러니까 미배인 교수로는 통계상으로 조작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 다음에 부정투표 증거도 많이 나오는데, 매스미디어는 어쩍 막 덮죠.
박근혜 탄핵부터 그 개표 조작, 무제한 증세 여기에 그 소급 입법을 여정수 아주 마음대로 하는 과잉금리 금지 원칙도 씹어먹는 자기들한테는 공권력 남용을 반대하고서는 그 부동산에는 행정권의 남용이 당연하다. 성희롱은 자기 편 시족 사람들의 여성한테는 안 돼. 자기 시족 밖에는 성희롱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참 문제예요, 문제. 성희롱 인권 변호사는 성희롱이 하고 싶다. 무제한적 국가에 으악 하던 사람들은 무제한적 국가를 하고 싶다. 참 이런 식으로 무제한적 국가가 왜 나왔느냐. 그 영웅에 보면은 문화일체로 그 접신 들린대요. 영웅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접신 들리면은 이성을 그렇게 스스로 판단한 이성이 사라져. 아시아의 영웅 상징이 다 똑같아. 그래서 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큰 충격받은 게 우상이 우상을 오랑캐쯤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화일체로 빠져가지고 진핑이 하면서 아니면 문장 모든 걸 해주세요 하면서 마치 마을 신앙에서 그렇게 나무가 무교에 기도하는 그런 대상처럼 그렇게 보는데 자아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적 자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아의 영웅 상징으로 빠지면은 제한국가가 안녕, 제한국가 안녕, 빠이빠이 이렇게 갑니다. 결국 이 무제한적 국가가 왜 나오느냐? 개신교 탄압하면서 신종교 무당신앙을 KNCC 장악하고 WCC 통해서 하나님 사기, 이웃 사기, 세계 사기로 나가는 거기에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 종교 탄압, 원불교식 세계관이 모든 걸 아우른다. 이런 식으로 WCC도 속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학 논문 발표하는 학자들 다 나가야 돼.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유불선 신앙이 기본적으로 개신교에 적대적이면 시족 신앙으로 이런 식으로 또 시족의 족장에 무제한적으로 빠지면서 물화일체로 가면서 무제한적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넋이 나가서 판단을 못한다. 재산권의 자유도 결국은 종교의 자유에서 시작돼요. 근데 원불교가 그런 종교의 헌법에 기반되는 종교의 자유를 알고 있지 않잖아요. 알고 있지 않으면 서양의 법 이론대로라도 하든지. 그러니까 법치나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종교를 휘두르는 논리를 계집년 화장품처럼 씌우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헌법에 조문에 써있다고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 족보예요, 족보. 그건 헌법이 아니에요. 족보예요. 사실 디플레이션 가도 정책은 선택이잖아요. 정답이 없이. 일자리는 존나 어려워요. 아주 어렵어요. 디플레이션 사회에 가면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런데 소비자는 여기도 싸고 저기도 싸고 부동산도 값이 싸다. 근데 인플레이션 상황은 정부도 좋고 일자리도 좋은데 소비자로서는 열받아. 이런 상황 되잖아요. 정부 정책 시그널이 일관돼야 돼요. 그런데 일관되지 않잖아요. 통화가 늘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여기에서 매도 매수를 묻고 개인의 재산권에 무제한적 정부가 간섭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그러니까 지금 과잉금지의 원칙에 법이라면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인에게만 혜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에 대해서 WCC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위르겐 몰트만이 알고 있는 그게 전부 가짜예요. KNCC 상층에 신종교 양반들이
기독교 코스프레하고 장악하고 있어요. 이걸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 WCC 이름으로 발표된 한국의 민중신학 관련 그거 전부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무제한적 정부 상황, 그러니까 국가 안전을 위해서 그 군대도 투입해도 된다, 이거를 아니요 했던 세력들이 왜 그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무제한적으로 행정권 남용하는 거, 이건 허락하는 건지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따지는데 그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국제사회 갑시다. WCC 그 사기죄 고발, 기타 등등 바로 갑시다. 이렇게. 지금 그 WCC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EU 통화 확장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들도 알고 있어, 이 상황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관된 법 체계를 바라면은 종교의 자유에 입각한 시장의 자유, 이거를 누리고 싶은데 WCC 너희 이놈들이 그 신종교 양반하고 짜고 뭐 이상한 거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변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